아침에 일어나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남편, 퇴직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는 모습. 말을 걸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집안일은커녕 자기 관리조차 포기한 채 살아가는 50대 남편을 보며 지쳐가는 아내분들. 이런 일로 속상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50대 남편의 무기력증과 우울증 문제입니다. 특히 퇴직 후 또는 중년 위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것처럼 무기력해진 남편을 보며 아내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상담 오신 54세 아내분의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의 남편은 2년 전 명예퇴직을 하셨대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하시다가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셨는데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답니다. 퇴직금도 있고 쉬면서 앞으로 뭐 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이제는 오전 11시, 12시까지도 침대에 누워 계신답니다. 일어나도 씻지도 않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소파에 앉아서 TV만 봅니다. 밥 먹으라고 해도 나중에만 반복하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내분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나갈까요? 라고 제안하면 귀찮아 라고만 합니다. 친구들이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도 다 거절합니다. 예전에는 취미 생활도 많고 친구들도 많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신답니다. 더 심각한 건 본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모르겠어. 나이도 많은데 뭘 하겠어? 라고만 하신대요. 재취업을 알아보자는 말에는 기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 라고 부정적인 반응만 보이고 사업을 해볼까 하는 제안에도 돈만 날릴 거야 라며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아내분이 제일 힘든 건 남편이 자기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머리도 안 감고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고 면도도 안 하고 양치질도 제대로 안 합니다. 건강검진을 가자고 해도 거부하고 병원 가자는 말에는 화를 내십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점점 줄어드는데 남편은 돈 관리에도 관심이 없어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수입원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도 전혀 안 하신답니다. 모든 걱정과 책임이 아내인 자기한테만 쏠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 아내분은 처음에는 남편이 퇴직 후 좀 쉬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쉴 자격이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병원에 가보자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절대 안 간다고 합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 그냥 좀 쉬고 싶을 뿐이야 라고만 하신답니다. 아내분이 혼자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가서 남편의 증상을 설명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 가능성이 높으니 꼭 남편분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남편을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렵답니다.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요즘 남편분은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라고 둘러대는데 그게 또 스트레스래요. 명절에 친척들 만나는 것도 이제는 무섭답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 남편한테는 상처가 되고 본인한테는 부담이 되니까요. 자녀들도 걱정합니다. 대학생 딸과 직장인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집에 오면 아빠가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만 봅니다. 아이들이 아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도 남편은 괜찮아 라고만 하고 대화를 회피하십니다. 아이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아내분은 더 마음이 아프답니다. 이 아내분이 제게 물으셨어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남편을 더 이해하고 지지해줬어야 했나요?
아니면 더 강하게 나가서 병원에 끌고 가야 하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슷한 사연이 또 있습니다. 57세 아내분인데 이분의 남편은 아직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리고 후배들한테 치이면서 무기력증이 심해졌답니다. 퇴근하고 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불도 안 켜고 누워 계십니다. 저녁 먹자고 불러도 배 안 고파라고 하고 주말에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계세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활동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답니다. 대화도 거의 없어졌어요.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요? 라고 물어봐도 그냥 그래 라고만 하고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라고 물어봐도 없어 라고만 합니다. 부부 사이인데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성관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답니다. 아내분이 먼저 다가가도 피곤해 라고 하면서 거부하시고 신체 접촉 자체를 불편해 하십니다. 건강도 걱정됩니다.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니까 살이 많이 빠졌고 안색도 안 좋아 보입니다. 술은 오히려 늘었어요. 퇴근하고 오면 혼자 소주를 마시는데 예전에는 한두 잔이었는데 요즘은 한 병을 다 드실 때도 있답니다. 이 아내분도 남편한테 병원 가자고 몇 번을 말했지만 거부당했어요.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야 라고 화를 내면서 절대 안 간다고 하십니다. 아내분이 우울증은 병이에요. 치료받으면 나아져요 라고 설명해도 듣지 않으신답니다. 이분이 제일 힘든 건 남편의 무기력함이 본인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남편이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 본인도 우울해집니다.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없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답답하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싫을 정도래요. 친구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못 한답니다. 우리 남편이 우울증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 봐, 남편 험담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조심스럽답니다. 혼자서만 이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는 50대 남편의 무기력증과 우울증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아내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신다는 것도요. 그렇다면 왜 50대 남편들이 이렇게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겪는 걸까요?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한국 50대 남성들은 대부분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30년 가까이 회사에 다니면서 나는 어느 회사의 어느 직급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거나 승진해서 밀리거나 후배들한테 치이게 되면 그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라는 틀 안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경제적 불안입니다. 50대는 아직 노후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나이입니다. 자녀 교육비도 들고 부모님 봉양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끊기거나 줄어들면 경제적 불안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노후 자금은 충분한가? 자녀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분들일수록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동료들, 부하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등 사회적 관계가 많았어요.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면 이런 관계가 대부분 끊깁니다. 연락하던 사람들도 점점 멀어지고 만날 이유도 없어집니다. 갑자기 혼자가 되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목표의 상실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승진, 프로젝트 성공, 성과 달성 등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면 목표가 사라집니다.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하루를 보낼 계획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으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신체적 변화입니다. 50대가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깁니다. 남성 갱년기도 찾아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만성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나이 들었구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가족 내 역할 변화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하면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아빠한테 의지하고 물어보고 조언을 구했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부부 관계도 변화합니다. 오랫동안 일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부부 대화도 없고 공통 관심사도 없으면 집안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남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단순한 무기력인지 아니면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태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 상실, 식욕 변화와 체중 변화, 불면증이나 과다수면, 피로감과 기력 저하, 무가치감이나 과도한 죄책감, 집중력 저하,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내분 혼자서라도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 남편에게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세요. 남편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지? 좀 움직여봐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라고 공감을 표현해주세요. 남편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할 수 있는데 아내가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 작은 일상부터 함께 회복하세요. 갑자기 큰 변화를 요구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날씨 좋으니까 같이 아파트 단지만 한 바퀴 걸을까요? 같은 가벼운 제안부터 시작하세요.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가벼운 드라마를 같이 보는 것처럼 일상적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조금씩 활력을 되찾도록 도와주세요. 네 번째 단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설득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정신과 진료를 거부합니다.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야 라는 거부감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예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하세요.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정신과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다면 건강검진 차원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자고 제안하거나 요즘 불면증이 있으니 수면 클리닉 가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새로운 목표와 역할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 취미활동, 평생교육, 재취업,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남편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분야를 같이 찾아보세요. 당신 예전에 사진 찍는 거 좋아했잖아요. 사진 동호회 같은 거 알아볼까요? 같은 식으로 자연스럽게 제안해보세요. 새로운 관심사와 목표가 생기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단계, 부부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퇴직 후에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걸 기회로 삼아서 부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부부 대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일 때문에 소홀했던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기로 만들어 보세요. 7번째 단계, 아내 본인의 정신 건강도 챙기세요. 남편의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내분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본인만의 시간을 갖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본인의 정신 건강을 지키세요. 필요하다면 아내분도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남편을 돕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8번째 단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조금씩 나아지다가 다시 주저앉고 또 조금 나아지고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분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변화를 기대하면 남편도 부담스럽고 아내분도 실망하게 됩니다. 천천히, 꾸준히 함께 걸어간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복하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53세 남편분이 퇴직 후 심한 무기력증에 빠졌는데 아내분이 6개월 동안 꾸준히 곁에서 지지하고 설득한 끝에 결국 상담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시다가 아내분이 당신이 너무 걱정돼요. 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가봐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마지못해 가셨대요.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이 우울증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고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셨습니다. 동시에 아내분과 함께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주변 산책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거리를 늘려가면서 6개월 뒤에는 근처 산을 정기적으로 오르게 되셨습니다. 등산 모임에도 가입하셨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과 친해지면서 사회적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그분들 중에 퇴직 후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 일을 돕다가 나중에는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일하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부부관계도 훨씬 친밀해지셨답니다. 아내분이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곁에 있어준 게 정말 다행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5세 남편분이 회사에서 승진 탈락 후 우울증이 왔는데 아내분이 함께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셨어요. 상담 과정에서 남편분이 평생 회사 일만 하느라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걸 깨달으셨답니다. 상담사의 권유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셨는데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요리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지금은 유튜브에 요리 영상을 올리면서 소소한 수입도 생기고 있답니다. 남편분이 진생의 이막에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돼서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하신대요. 아내분도 우울증이 오히려 우리 부부한테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50대 남편의 무기력증과 우울증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아내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내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내의 지지와 도움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회복의 주체는 남편 본인입니다. 아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내분도 지칩니다.
적절한 선에서 도움을 주되 본인의 삶도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장기전을 버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만약 남편이 전문가의 도움을 계속 거부하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심지어 자살 생각 같은 위험한 신호를 보인다면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가족들, 친한 친구들과 함께 설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 입원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50대 남편의 무기력증과 우울증.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함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후 아내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50대 남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아내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문제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